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저는 특히나 그 로케이션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음, 언니는 약간 마지막 가끔 이제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면은 로케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건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에 내가 원했던 디자인이랑 가끔 예산이나 그런 방향이 틀어져서 안 같은 경우 바꿔서 했는데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특히나 이 밀밭도 너무 좋았고 이번에 그 영화 녹 봤어요? 녹?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아무도 안 영화를 봤나요? 못 봤지. 녹? 녹에 보면은 그 겟아웃 감독 겟아웃 아세요? 감독이, 아, 겟아웃 감독이 노비라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꼭 보면. 근데 거기서 한 장면 중에 이런 밀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황량한 그 대지를 말이 달리면서 손님들 오라고 왜 춤추는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음. 그것들이 막 색색깔로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약간 그런 장면도 저한테는 연상이 되고 되게 좋았어요. 항상 그 언니가 여기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셋 디자인이란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걸 사실 독일에도 어떤 작가가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음, 독일에서는 약간 좀 무대 디자인 쪽이 좀 더 약간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CF 찍으면은 왜 CF 뒤에 화면이라든지 제가 셋 디자인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독일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언니의 분야와는 약간 좀 다른. 근데 이걸 보면서 좀 되게 멋있다. 내가 그런 내 보니까 생각이. 생각에 독일의 외노자가 세, 뉴요커 팬이 됐어. 그런 외노자가. 것 같아요. 저쪽으로 이직을 해. 거기서 안 이직. 외노자 곧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시간에 쫓기면서 말해서 내 말을 다 알아들었는지가 걱정이 되더라고. 나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다 알았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뉴요커가 외노자를 고용해야 될 것 같아. 영광이죠. 아니에요, 언니. 근데 나는 이 로케이션이 더 나도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외노사가 보듯이 나도 똑같이 이 것들을 보는 거잖아. 이 그냥 완성품부터 이 스케일감이 사진으로 표현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영상으로 보통 처음에 접하게 되거든. 처음 미디어를 하는 거는 쇼가 시작될 때 그 셀러브리티들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런 시퀀스를 다 보여줘 영상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신선했던 게 스케일이 엄청 큰데 여기서 보여주는 컬러가 몇 개 없잖아 사실. 뭐 따지고 보면야 당연히 많겠지. 그치만 그냥 볼드한 컬러로 그냥 뭉개서 본다고 쳤을 때 라벤더 필터가 주는 그 강렬한 색과 거기에 그냥 이 엄청나게 볼드한 이 컬러 하나 약간 나는 나도. 크리스토의 그런 맞아 그런 랜드스케이프 음,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 서로 당연히 영감을 받았겠지. 그래서 그 주는 힘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 브랜드의 그 이전 작업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항상 공간을 되게 볼드하게 표현을 하거든. 다만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라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컬러와 형태만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자연으로 풀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그 안에 또 텍스처가 다 있잖아. 이게 자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이런 공간을 찾아냈구나라는 게 되게 음. 신선했던 것 같아. 이 프로젝트는 그 이후에 레퍼런스로 되게 많이 쓰이는 프로젝트가 음, 됐던 것 같아. 다른 디자이너에게도. 이거랑 그 아까 근디 아빠의 바람의 그거랑 해서 사연이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있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이 로케이션 부분에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번에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되게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눠줬는데 되게 명확하게 딱 그거인데 이제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아까 시추?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루브르를 보여줄 때 어떤 걸 보여줄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포인트는 그거지. 루브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기에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텍스처의 벽을 만들 수도 있고 뭐 IMP가 했었던 것처럼 유리 박스 아주 그냥 원형적인 그냥 삼각형의 기하학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루브르를 선택했다면 루브르만 보여주면 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재료는 거울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에펠탑의 경우에도 에펠탑이 보이면 돼. 다른 걸로 괜히 뭔가 치장하지 마. 그리고 결국에 이 패션쇼라든지 이 사람들의 셋 디자인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옷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제 건축에서는 결국엔 사람들이 사는 곳, 건축에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건축가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 지금 이 요코하 가전 프로젝트들을 전에도 봤고 이번에도 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에 관객들이 오는데 이번에 그 프로모션 할 거인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옷이라든지 제품보다 또 눈에 띄면은 안 되고 그러면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나는 보였어. 그랬을 때 지금 이 루브르의 표현도 너무 강렬한 거야. 사실 건축가들은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어. 건축가가 이 루브르에서 뮤지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거울로만 저렇게 표현을 할까? 뭔가 건축가들은 자기가 만든 건축물을 돋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제스처를 또 하진 않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와라. 이 게이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게이트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제품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세계의 문을 만들어준 것 같고 다음에 보여줬었던 셋 디자인에서도 결국에는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물론 새로운 재질의 텍스처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뭐 공간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이 루트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면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아까 밀밭이라든지 라벤더밭 그 필드도 그냥 사실 되게 멋있게 만들었다, 심플하다 하지만 결국에 사진이라든지 패션쇼를 보게 되면 옷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이 계획을 한 사람의 목적을 이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정말로 그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버릴 건 싹 버리고 포인트 잡을 거면 딱 포인트 잡고 하는 게 되게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요코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요코가 다녔던 사무실의 경우에는 확실히 미국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트렌디하다, 좀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 팀의 경우에는 되게 장소성인 게 난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긴 했었거든. 그게 음.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야? 이 두 회사의 좀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뭐라고 봐? 아까 사실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굳이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거잖아, 지금 내가. 디자인할 때 막 우리 요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내가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거의 두세 작품씩을 다 갖고 온 거잖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소성이 더 강하게 남았을 수는 아,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가장 이야기를 적게 한 두 번째 그냥 셋 디자인 이 부분 있지. 이게 음, 대부분이기는 해. 그리고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이렇게 균등하지 않다는 거지, 디자인 자체가. 내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사실 그런 로케이션 헌팅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안이 되고 유럽이 되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클래식한 건물이 많이 없지,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의 파워가 있고, 아, 이 도시는 뭐다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갖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특히 더 그런 로케이션 헌팅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전에 보여줬던 음, 미국 회사가 더 그 부분이 적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에서도 이 장소에 대한 작업의 공간의 조형적인 작업보다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그냥 사례를 이렇게 해서 그게 더 인상적일 수는 음.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가로 비교를 한다면 OMA와 헤르족 음, 앤 드무론을 비교를 한다면 음, OMA의 경우에는 좀 더 다이어그램틱하고 음, 이론적인 거라든지 매스를 어떻게 공간으로 잘 풀어낼 건지 뭔가 이렇게 음, 프로세스가 잘 잡혀 있는 회사라고 난 느끼는데 헤르족의 경우에는 이제 재료 질감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 사무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크게 그렇게까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비슷한 거야? 이 팀이 좀 더 실험적인 거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팀은 유럽 브랜드를 더 많이 해.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이기 때문에 그런 클래식한 것들을 음,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는 그 인플루언스들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덜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눈치를 조금 더 많이 본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음,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왔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영향력 있는 까탈스러운 뭐 예를 들면 A라는 에디터가 와. 그 에디터가 머물 수 있는 그린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아, 사람이 과연 이거를 달가워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갈 것이냐 이것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 아무래도. 이게 1년에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버러버텍에서 또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공간을 다 팝콘으로 채우는 쇼가 하나 있었어 바닥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오는 사람들이 그 팝콘을 음, 쓸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사실 유쾌하지 않은 경험일 수는 있지 음, 재미있는 작업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그리고 어, 예산의 규모가 좀 달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 유럽 브랜드를 유럽에서 하는 쇼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음,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성향이 조금 약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 적잖아 미국이 어쨌든 역사가 음,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 거가 뭔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미국 브랜드들은 음.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를 좀 자신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회사에서 응, 정말 좋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응, 요커한테 입사 제안을 해. 그럼 응. 어디 갈 거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거짓말하지 마. 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 맞지 여기? 그럼요. 나는 이제 아무도 안, 야근이 적은 쪽으로 갈 거야. 야, 아, 그, 현명하다. 그런 면에서 업계 평판은 어디 가나? 하지만 둘 다 야근이 적지 않아. 그래도 두 어. 군데 다 할 수 없어 이제. 아, 근데 되게 그냥 디자이너들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작가임은 분명한 것 같아. 되게 새로운 그랬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정말 유행을 선도하는 우리 또한 레퍼런스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처음에는 더 실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가 클라이언트인 프로젝트 아니고 그냥 프라이빗 이벤트라던가 이런 경우를 했을 때는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레퍼런스로 많이 가져오기는 해. 예를 들면 미술도 그렇잖아. 약간 좀 그 영국 미술은 나는 미국 미술보다 훨씬 실험적인 것 같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데미안 허스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충격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 음,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불편한 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 같거든. 그리고 우리가 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많이 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작품들은 실험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바로 진짜 뭐 프라이빗 이벤트에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면은 분명하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편안하게 이벤트들에 많이 쓰는 것 같아. 저번에 보여준 그 생일 파티의 그 니온 같은 것들도 이 회사에서 한 거에 영감을 받은 거기도 하고. 지금 이거는 모델들이 엄청 힘들었겠다. 런웨이가 너무 길어서 모델들도 되게 그치. 놀랬을 것 같아. 이 정도를 걸어가야 되나요?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또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재료를 되게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 이 음. 파리 같은 경우도 이 모델 봐봐. 물 위를 걷고 있잖아. 지금 응, 얼마나 힘들어. 응. 그러니까. 맞아, 그 맞아. 라벤더 필드도 힘들지만 이 물을 첨벙첨벙 여기도. 걸어가려면 아마 분명히 모델들이 신발도 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힐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 신고 것 같아. 미끄러 있던데. 근데 물이 가지는 속성도 나는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 이거를 다 맞아. 반사시키고 그 색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잖아. 음, 그래서 이 쇼에서도 에펠타워 이 조명 디자인, 조명으로 보여주는 효과들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고, 이것도 아까 건정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이게 그냥 거울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신선하고 재밌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맞아요. 맞아. 이거를 정말 공간을 콜라주 하듯이 음, 콜라주라는 게 사실 그 다른 공간에 있는 걸 하나로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콜라주라고 정의를 하잖아. 근데 정말 이 평면 작업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콜라주를 해서 그 루브르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또 이 음, 공간 안으로 이 일그러진 공간 안으로 관객들이 들어가고 이 맞아요.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실내의 모습이거든. 이 왔을 때는 굉장히 이 안 자체는 또 굉장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접근 방법이 나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요. 이거는 약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음, 그림 같아서 저는 약간 그 해리포터 이런 말 좀 유치할 수 있겠지만 맞아, 해리포터의 그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아. 3분의 4 승강장처럼 이렇게 그니까. 이 입구 크기도 사실 그냥 보통 문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계단 이미지를 보면 좀 그러니까. 스케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좀 엄청 이색적이었어요. 약간 외계인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왔고,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울도 언니가 말한 대로 이 약간 볼록거울처럼 이렇게 이게 나도 일그러진 거울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꿀렁꿀렁한 건 당연히 의도된 거겠지? 의도한 거겠지. 그랬을 의도된 것 같아요. 거라고 믿자. 음,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도 나도 당연히 의도된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다른 프로젝트가 이렇게 꿀렁꿀렁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있어. 아, 정말 깔끔하게 보여주고 대신에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 정말 더 콜라주처럼 음, 다른 리플렉션이 한 공간에서 한 이미지로 보이게 한 작업도 있어.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들었을 거야. 왜냐면 그 반듯한 면이 있는 그 아크릴릭이나 이런 반사 재질을 쓰는 게 창문 큰 거 쓰면 건물이 비싸지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그거랑 같은 것처럼 이게 꿀렁꿀렁하면은 좀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아, 근데 뭐, 재밌다. 난 아까 권쟁이가 말한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 이 사람들도 어쨌든 뭔가 상품을 파는 거니까 상품을 돋보이게 해야 되고 건물에 묻히지 않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나는 이거 보면서 아, 이 정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면 이 상품 하나 팔고 돋보이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박물관 설계할 때처럼 뭐 그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배경으로 깐다 막 이런 생각조차도 이 사람들한테는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여기 이 쇼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 뭐 면이 이렇게 좋고요, 뭐 패턴이 이렇게 좋고요, 스티치가 아, 엄청 꼼꼼해요 이런 거를 보여줄 정도의 급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이미 뭔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뛰어넘어서 약간 뭔가 브랜드의 뭐 사상이라던가 마인드라던가 이런 거를 진짜 할 수 있는 가지각색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 이 정도 힘을 가진 브랜드는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좀 많이 버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때? 음. 실제 그래? 근데 나도 그, 사실 잔디 아빠 의견에 조금 더 공감하는 것 같아. 음, 정말 제품 자체를 잘 보여주고 싶다면은 더 좋은 방법은 아마 있었을 것 같아. 이 제품에 맞는 컬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랙 되는 게 많잖아, 사실 이 공간 안에서. 근데 제품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공간 디자인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미디어들이 있는 그 스팟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미디어는 이 옷이 이 모델이 그 카메라 앞으로 왔을 때 그 미디어에서만 한번 찍히면 사실 끝이야. 이거를 음, 보여주는 거는. 그리고 이 옷 자체를 프리젠트 하는 거는 이 공간에서 보여준다기보다 정말 화보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제품 촬영을 따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 공간에서는 이 온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이 브랜드를 기억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소비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와서 정말 경험한 적 없는 뭐 미래 시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험하고 와서 만약에 되게 퓨처리스틱한 거를 보여주고 싶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본 적 없는 재료와 아니면은 이상하게 뒤틀려진 공간, 시공간에 대한 경험을 했다거나 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결국 브랜드 이미지인 거고 그리고 소비는 그 다음인 것 같거든.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함으로써 그 경험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품 자체는 그 나중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물리적으로 경험은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공간 디자인이라는 그러네. 게 제품을 잘 프레젠트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그 경험을 중요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뭔가 확 나는 공감됐다. 브랜드라던가 이런 거랑 엄청나게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다른 영역 같고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재밌다.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 의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간을 해야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오히려 더 음, 많은 것 같아. 이 시즌에 있는 제품과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만큼 그 제품을 어떻게 잘 보여줄지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그냥 그래.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제품인 거고. 되게 재밌다. 근데 진짜 이런 프로젝트 하나 하게 되면은 뇌가 엄청 찌릿찌릿할 것 같아.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느낌이랑 뭔가 느낌이 달라. 그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감?
오히려 틀에 이거 gat혀서 못할 것 같은 뭔가 건축하는 엄청 막 사람들. 쥐어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오히려 디자이너들보다 프로듀서들이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게 아이디어 기획이기도 하잖아.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디자이너는 공간 디자이너는 이제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인 거고 기획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 거잖아. 이 회사마다 역할이 그런 기획을 하는 사람이 더 따로 있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재밌다. 재밌다, 되게. 진짜로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실제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이런 사진으로 보는 거랑. 이런 쇼를 다 준비하고 실제 할 때 디자이너들도 다 가서 봐. 그럼. 음. 그럼. 왜냐면 그렇게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라스트 미닛까지 작업을 하거든, 진짜. 아, 아, 그 정말 뭐, 저 뒤에 막 어, 작업복 입고 숨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현장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사실 못 간다면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고 왜냐면 보통 패션 위크 때 쇼들이 계속 겹쳐서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쇼 있고 그 다음날 다른 쇼 있고 이런 식이면은 그 다음날 와, 쇼 하는 거 준비해야 되면 사실은 당일날보다는 그 전전날이 제일 바쁘잖아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이트 가 있으면은 이제 못 보고 그러는데 상 같은 거지 쇼가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애프터 파티도 같이 해 또 네, 애프터 파티는 정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지 뭐. 스타일리시하다. 뭔가 그러니까 재밌다. 우리나라는 다 빨리 작업 공고 챙겨갖고 저희 사라져줘야 될 텐데.